광주 북구 일곡동. 책이며 장난감이 가득한 이곳은 삼남매가 사는 집입니다. 세나, 일어나봐. 아침에. 매일 아침이면 엄마는 아이들 체온을 재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8시 30분 전에 이제 자가 진단 해가지고 보내야 돼요. 애들 일어나면 체온 재가지고. 아이들은 졸린 눈을 비비고 수업 들을 준비를 합니다. 너희 교과서는? 왜 학교를 안 가요? 코로나 때문에. 광주에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아이들은 학교에 가지 않고 다시 온라인 수업을 듣게 됐습니다. 엄마, 비밀번호 뭐였어? 평상시에 쓰던 암호가 있는데 이게 조금 복잡해서 애들이 혼자 풀기 그렇고 제가 이제 적어준 A하고 여기서 보이는데 소문자 A가 다르니까 애들이 헷갈려 하더라고요. 9시부터 수업이 시작됩니다. 몇 시에 일어나서 수업 들어요? 보통 9시, 8시. 좀 쉬고 해요. 세수하고.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면서 온라인 수업에 익숙해진 아이들. 그 시각 엄마는 아침 식사를 챙기느라 분주합니다. 간단하게 식사를 하고 있어요. 이제 집에서 아이들을 이렇게 챙겨야 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생겨가지고 이제 장을 보러 가기 힘들 때는 집에서 온라인으로 이제 주문을 하고요. 뭐 어디 일을 보러 다닐 때도 애들만 두고 다닐 수 없으니까 아예 그냥 밖에를 나가야지 못하고 이제 있거나. 근데 생활의 전반적인 패턴이 좀 많이 흐트러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엄마는 아침을 만드느라 바쁜데 아이들은 장난치느라 바쁘네요. 사실 집에서 공부한다는 게 힘들긴 하죠. 지금 뭐하니? 수업 집중해. 매일이 이렇게 전쟁입니다. 간단하지만 건강하게 차린 식사. 안 돼. 먹어야 해. 원수는 2개만 먹어. 우리 아이들 먹을 걸 좀 챙겨 먹고 수업을 듣나 싶은데요. 예, 나 쉬는 시간. 나도 쉬는 시간. 예, 쉬는 시간. 수업을 들은 지 30분도 채 안 됐는데 아이들은 벌써 쉬는 시간을 갖습니다. 진짜 쉬는 시간 끝. 나 다 했어. 아니 누나 아직 안 했어. 오늘 수업에 준비물이 있습니다. 주사위가 필요한가 봐요. 근데 집에 예전에 있던 주사위를 아는 동생을 줘버려가지고 주사위가 없어서 지금 급하게 만드느라. 집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 엄마의 역할이 끝이 없습니다. 학교에 가지 못하고 집에만 있으니 아이들도 힘든 건 마찬가지. 사연이랑 비밀기술 만들고 줄넘기도 하고 숨바꼭질도 하고 술래잡기도 해요. 학교 가서 사연이랑 놀고 싶어요. 세윤이는 서연이랑 놀고 싶은 마음을 꾹 참고 선생님이 내주신 숙제까지 끝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잘 찾았어. 세윤이 이거 글씨 잘 찾고. 그러면 지금 할 거는 책 읽고 글 쓰는 것까지 넣고 하자. 네. 그래. 네. 그냥 과제 제출 그 알려주고 지금 할 거 알려줘. 선생님과 한 약속도 잘 지키는 세윤입니다. 모두가 함께 협력하에 서로 조심하면서 빨리 이렇게 정상적으로 되어가지고 아이들도 학교 생활로 다시 돌아가고 어른들도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그런 생활이 좀 빨리 됐으면 좋겠네요. 정정정 찰레님, 저 승유예요.
코로나 끝나고 다시 만나요. 코로나19가 확산된 광주. 40년 경력의 택시기사 박강구 씨는 교통통신원으로 활동할 만큼 광주 이곳저곳을 활발히 누비고 있습니다. 오늘도 통신원으로 활약하기 위해 준비 완료! 반대방 해수고 입구에서 운암 사거리 쪽은 문화버 3단 입구를 지나면서부터 밀리고 있습니다. 40년 넘게 운전을 했지만 기사님은 요즘과 같이 힘든 시기가 없었다고 합니다. 일반 손님이 없을 때는 그냥 열심히 다니면서 이렇게 손님 찾고 이제 하지만 이 코로나 때문에 이 손님이 줄어든다는 것은 굉장히 심적으로 우리가 부담이 많이 가요. 우리가 가면서 참 이거 언제 끝날지 지금 예약이 없잖아요. 지금 뭐 약도 생기도 않고 언제 끝날지를 모르기 때문에 더 불안한 거죠. 우리는.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손님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기사님은 이 위기를 이겨내고 손님이 안심하고 탈 수 있게끔 노력하고 있는데요. 뒤에 소독제 놔두고 또 앞에서는 제가 손님 타고 내리면은 뿌려주고 이렇게 해서 소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간혹가다 손님들이 그 마스크를 쓰지 않고 타는 경우가 있어서 마스크 쓰라고 하면 마스크가 없다고 해서 차에 비치던 마스크를 지금 제공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을 만나는 직업, 좁은 공간에서 손님과 가까운 상태로 일하는 환경입니다. 저 무섭죠. 아무래도 매번 참 그 경계의 심을 갖고 있지만 그렇다 해서 손님을 모시지 않을 수는 없는 것이고 매번 탈 때마다 이제 그 위생 그 소독제하고 마스크만큼은 꼭 챙기라고 말씀드립니다. 힘든 상황이지만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견디고 있습니다. 있으나 없으나 오로지 좀 돌아다니는 편입니다. 열심히 하는 편인데 빨리 종식돼서 일상으로 다 돌아가겠지만 우리도 좀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꿈꾸며 힘차게 달립니다. 광주의 한 재래시장을 찾았습니다. 정이 가득한 사랑방이네요. 이곳을 6년간 운영해온 사장님.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시장이 굉장히 힘들어요. 이렇게 확진자가 나고부터 시장이 아주 한가하고 거의 매출의 절반 이상은 줄였죠. 예를 들어서 한 7팀, 8팀 오신다 그러면 2팀, 1팀 그렇게 와요. 걱정이 많은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이 시간에 오후 장사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이 이 파 같은 거 뭐 이런 거를 따주고 어쩌다가 손님 한 팀씩이나 오면 그때 이제 준비하는 편이고 그냥 놀다가 시간 보내고 가는 편이죠. 요즘 같은 경우는. 속절없는 시간이 흐르고 오랜 기다림 끝에 반가운 손님이 왔습니다. 저 사시미 하시게? 사시미 또 잡수시게? 우리 여사님 보러 오는데 아예 손맛은 안 좋아. 손맛도 좋지만 정겨움이 더 좋은 사랑방입니다. 저희 집을 찾아오셨는데 내가 문을 닫으면 또 행여하는 마음. 또 오늘은 누가 오실까? 또 이렇게 하나씩 알리고 기다리고 있죠. 좀 힘들어도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고 들어가는 시간은 지키는 것 같아요. 어느 누구나 이 앞에 상인들 모두가. 시간을 지키고 버티다 보면 좋은 날이 올 거라 믿습니다. 우리 시장 상인들도 모두 어렵겠지만 서로 웃음을 잊지 말고 오늘보다 내일을 위해 열심히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시장에 오시는 손님들한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한번 살아봅시다. 화이팅! 코로나19로 잃어버린 평범한 날들. 조금은 불편하고 힘들지만 우리는 묵묵히 우리의 자리를 지키고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 희망은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다시 돌아올 때까지 우리 힘껏
제가 오늘 만나볼 주인공은요. 잠시만요. 글쎄요, 확실히 감은 안 잡히지만 어떤 분인지 궁금합니다. 일단 이쪽에 계시다고 하니까 만나러 가볼게요. 가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제가 어떤 분을 만나게 될까 진짜 궁금했거든요. 이분이셨습니다. 헤어 디자이너셨네요. 예, 보시다시피 예, 미용사 헤어 디자이너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꽁지머리가 예사롭지 않은 개성 만점 헤어 디자이너 오석환 씨. 오랫동안 한 길을 걸어온 장인의 포스가 느껴지는데요. 그가 궁금합니다. 아니, 헤어 디자이너셔서 그런지 딱 느껴지는 그 분위기와 개성이 남다르신 것 같아요. 미용 일을 하신 지 꽤 오래되셨다고 들었는데 얼마나 되신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벌써 한 31년째 미용을 계속 줄곧 해오는 것 같아요. 뭐 그러고 보니까 저도 되게 오래 미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뛰어난 눈썰미로 그의 재능을 알아본 단골 미용실 주인의 권유로 미용사의 길을 걷기 시작한 오석환 씨. 이후 실력을 인정받아 국내외 각종 행사에서 활약하기도 했는데요. 저도 뭐 기술을 배우고 뭐 체인점 실장부터 해서 이제 미용실을 작게 이제 시작을 하고 뭐 종업원도 4-5명까지 두고 또 이제 미용실 운영을 해오다가 어느 날 모 대기업에 이제 어느 분을 또 알게 돼서 또 그분의 그 어떤 도움으로 또 영국, 프랑스로 이제 미용 유학을 이제 가게 됐는데 그때 이제 미용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미용사로 길을 가는 게 아니라 헤어 디자이너의 길을 가야 하는구나라고 깨달았죠. 유학파 헤어 디자이너 오석환 씨의 미용실에는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손님의 머리를 할 때 거울을 블라인드로 가리는 건데요. 바로 머리를 하는 중간 과정을 가림으로써 손님의 기대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라고 하죠. 어떤 분들은 금방 이해를 하더라고요. 처음에 이제 고객분들이 이제 미용실에 온다고 하는 거는 이제 어떤 좀 작은 변화라도 좀 주고 싶어서 찾아오시는 거 아니에요, 미용실에? 그런데 이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고객분들은 거울을 보고 있으면 그 작업 과정을 보다가 혹시라도 뭔가 오버페이스가 걸릴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는데 그냥 헤어 디자이너한테 머리를 맡기고 헤어 디자이너는 고객에 맞게 딱 디자인을 해주는, 서로 이제 믿고 가는 그런 거죠. 신뢰를 바탕으로 거울도 보지 않고 머리를 맡긴 손님. 과연 그 결과는? 마지막에 딱 가려져 있던 블라인드가 싹 올라갔잖아요. 네. 딱 봤을 때 어떠셨어요? 내가 아닌 줄 알았어요. 아, 정말요? 오, 확실히 극적인 변화가 느껴지신 것 같아요. 네, 좋았어요. 사실 오석환 씨는 미용뿐 아니라 걷기 전문가이기도 한데요. 5년 전부터 걷기의 매력에 푹 빠져 걷기를 전파하는 중이랍니다. 걷기를 요즘은 또 전도한다고 나름대로 이제 하고 있는데요. 미용을 쭉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한 5년 전에 걷기라는 걸 좀 알게 되었고 배우게 된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걷기를 배우고 나서 제 몸이 많이 달라졌어요. 심지어는 허리 통증도 이제 없어지고 무릎도 통증도 사라지고 먹고 있던 고지혈증약도 털어내고 또 고혈압 수치가 그 당시에는 169, 172 이렇게 올랐는데 지금은 뭐 가끔 병원에 가서 갈 일이 있어서 가게 돼서 재보면은 126, 128 이렇게 나오고.
현재 대한걷기연맹의 걷기교육이사로 걷기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오석환 씨. 얼마 전에는 코로나19 극복에 힘을 보태고자 원주에서 서울까지 무려 150km를 걸어가기도 했답니다. 올바르게 걷기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오석환 씨는 걷기 교정에 도움이 되는 보관 조절기를 직접 개발하기도 했는데요. 네, 신발 벗고 한번 올라서보세요. 그 가운데. 제가 직접 저의 발 상태 점검을 해봤습니다. 올라서셨죠? 그러면 제자리 걸음 시작. 하나, 둘, 하나, 둘, 셋, 수동 50%가 정상이에요. 근데 여기 기계에서는 한 55%까지는 그래도 이제 정상으로 좀 봐주거든요. 그런데 지금 56% 몸이 뒤로 가 있고 56% 오른쪽으로 가 있죠. 55%, 53%. 그러면 내 몸이 나는 똑바로 서 있는다고 서 있어도 뒤로 이렇게 서 있다는 거고 오른쪽으로 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걸을 때 오른발을 더 땅에 더 오래 지지하고 걸을 수가 있어요. 평소에 걷듯이 한번 왔다 갔다 한번 해보세요. 이번엔 실제 걷는 모습을 분석해 보는데요. 과연 저의 보행 상태는 어떨까요? 모델 걸음이 약간 붙어요. 그러니까 뒤꿈치와 발, 오른발과 왼발이 이렇게 붙으면서 이렇게 가요. 그런데 발목이 안쪽으로 내측으로 이동을 해요. 그리고 발이 안쪽으로 많이 들어와요, 지금. 저의 걸음을 분석해 본 뒤 문제점을 발견. 즉석에서 보조 깔창을 만드는 오석환 씨. 과연 깔창은 어떤 효과를 가져왔을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깔창을 신고 이제 걸어보는 거예요, 이제. 오, 조금 달라진 것 같죠? 지금 다시 걸어보니까요. 느낌이 네. 확실히 달라요. 뭔가 네. 이 신발이 제 발을 이렇게 안전하게 감싸준다는 느낌도 들고요. 네. 뭔가 조금 달라진 게 느껴지거든요. 조각 측정도 했고 교정 깔창도 깔았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걸어봐야죠. 그렇죠. 걷기는 밖에 나가서 걸어야 되는 거예요. 걸으면서 교정을 해야 하는 거죠. 네. 그럼 걸으러 한번 나가보시죠. 네, 가시죠. 가시죠. 이번엔 야외로 나가 걸어봤는데요.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보호간이라는 게 있어요. 왼발과 오른발 뒤꿈치와 뒤꿈치 간의 간격인데요. 내가 주먹 하나 지나갈 정도로 이렇게 벌려서 걸어야 하는데 지금 리포트님 같은 경우는 모델 걸음으로 이렇게 걸으면서 오른발을 안짱으로 이렇게 걸어요. 이거를 오늘 빨리 교정을 해볼게요. 보관도 벌리고 안짱도 똑바로 걷게끔. 네. 올바른 걸음걸이를 알아볼까요? 시선은 전방 10도 위로, 턱은 집어넣고 가슴을 펴며 보관은 12cm에서 16cm 간격을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자세 교정 신발을 신고 다시 걸어봤는데요. 잘못된 걸음걸이가 조금씩 개선되는 느낌이었습니다. 바른 자세를 하고 잘 걸으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걷기 효능이 많죠. 거기서 가장 핵심이라고 이제 얘기를 한다면은 내 몸에 넘치는 부분은 빼주고 부족한 부분은 채워주는 게 걷기 운동이에요. 이게 답이에요. 헤어 디자이너의 길에서 이제 걷기 전도사의 길을 걷고 있는 오석환 씨. 앞으로 그의 계획이 궁금한데요. 지금까지 제가 제 인생의 전반전은 이제 미용사로 살았고 앞으로 인생의 후반전은 걷기 전도사로 이제 살았으면 또 하고요. 이 걷기가 바르게 걷기가 전 시민, 전 국민에게 바르게 전도가 됐으면 또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걷기 전도사 오석환 씨의 바람이 꼭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여름에 내린 눈일까요? 희스무레하고 부드럽고 수수하고 슴슴한 이것. 그지없이 고담하고 소박한 이것. 메밀로만 31년을 했어요. 내가 언젠가는 내가 이어받아야겠구나. 그 자신감을 이렇게 되더라고요. 두드러지거나 빼어나지 않아도 여름이면 호련히 그리워 찾게 되는 이것. 바로 메밀국수 이야기입니다. 메밀과는 별 관련 없어 보이는 군산에 오래된 메밀국수집을 찾았습니다. 영화동에서 조그마한 가정집에서 시작했어요. 탁자 몇 개 놓고 우리가 처음 시작을 했어요. 31년 전에. 오랜 세월 함께 해온 식기들이 그 시간을 말해줍니다. 뽀얀 흰 김 속에 여름 장맛비 같은 면발을 내리고 조바심 나는 시간을 기다려 국수를 만들어내는 서병협 사장. 메밀로만 한 가지 외길로 31년을 했어요. 자신만의 기술과 노하우가 있는 건 당연한 일이겠죠. 강원도에서 가져온 메밀은 가루로 만들어 매일 아침 이렇게 직접 반죽을 합니다. 어디 가도 반죽이 두 번 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 구르뜨기 현시가 더 좋아요. 그리고 쫄깃쫄깃해. 면수다 넣지 않고 전분도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반죽을 두 번 하는 거예요. 군산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면서 먹어보고 이 반죽 하는 것도 가서 이게 보기도 진짜 누구 맞잖아. 일본도 가고 싶었었어요. 근데 일본도 가야 이 입이 안 맞잖아요. 일본 사람하고 한국 사람하고.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우리가 연구를 해갖고 한번 해보자 해갖고 계속 연구를 했죠. 그래서. 메밀가루는 밀가루에 비해 찰기를 내는 글루텐 함량이 거의 없다고 하죠. 그래서 면을 뽑아내는 게 어렵다고 하는데요. 밀가루 없는 면을 만드는 데에는 시행착오도 많았습니다. 몇 프로 넣다가 또 안 돼갖고 또 버리고 내 마음에 안 들게 나오지도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제는 한 40% 넣어서 한번 해보자 해갖고 내가 성공을 한 거죠. 그 기한이 한 3년 갔어요. 3년 동안 지금 해서 지금 성공한 거예요. 우리의 메밀국수와 일본의 소바. 가까운 두 음식이 군산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발전했을까 궁금한데요.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날 수 없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매일 아침 그 참새들이 모여드는 집이 있대요. 무슨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고소한 냄새와 향에 이끌려서 참새들이 모여든다는데 오늘 우리가 거길 가서 소바를 먹어볼 거예요. 참새가 그 구수한 맛을 느끼려고 찾아오는 참새 소바집. 네. 점심시간이 가까워 오면 모든 준비를 마치고 손님을 기다리는 일이 남았습니다. 저게 호국에서 막 1kg씩. 오늘 반죽의 상태를 살펴보는 테스트를 할 겸 면도 뽑아보고요. 함께 나갈 반찬들도 미리 챙겨놓죠. 어마어마하게 준비해 놓으시네요. 네, 그래야 손님들 오시면요 바로바로 나가야 하거든요. 곁에서 손발처럼 움직이는 이분은 사장님의 딸입니다. 결혼해서 부산에 살고 있는 딸은 매년 수개월씩 군산에 머물며 가게 일 수업을 하고 있답니다. 한 19년 됐네요. 부산에 계속 있고 여기 한 5개월 왔다 갔다
이렇게 해야죠. 4월달부터 왔으니까 매년마다 이렇게 13살, 4살 그때부터 봐왔기 때문에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봐왔기 때문에 참 잘하지요. 슴슴한 메밀의 편안한 맛은 군산 지역에서는 이미 유명한데요. 그래서 20-30년씩 다니는 단골들도 많답니다. 30년 전에도 이렇게 그 수제로 이렇게 쇼바에 대해서 열정이 있어갖고 이렇게 직접 만들어요. 여기서 먹으면 담백하고 맛있어. 육수가 얼음이 동동 쪄갖고 아주 맛있어요. 이 육수는 찌유라고도 부르죠. 16가지나 되는 천연 재료를 가지고 매일 저녁 직접 끓이는데요. 밤새 식혀 살얼음 형태로 만들어둡니다. 이렇게 살얼음처럼 얼어야 드시는 분도 맛있게 드실 수 있고 면발도 탱탱하니 맛있어요. 하도 실패도 했지요. 그래서 했다가 버리고 연구를 많이 했어요. 나름대로 우리 나름대로 이 정도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 맛으로 유지를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맛있다고 해요. 육수에 간, 무, 파와 함께 넣는 또 한 가지. 이곳 메밀국수의 특징 바로 식초입니다. 안 쉬워. 저 여기 자주 와요. 식초 넣으면 새콤하고 맛있잖아요. 일주일이니까 더 괜찮은 것 같아요. 냉면도 아닌 소바에 식초라. 놀라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냉면에만 식초를 넣는데 우리 소바에서도 식초를 넣으면 어떨까 생각에 식초를 한번 시범적으로 넣어봤어요. 근데 의외로 식초 넣지 않았을 때 국물과 식초를 넣은 다음에 먹었던 국물은 180도로 틀려요. 맛이 더 우리 전라도 말로 더 땡겨요. 기계 다루는 손길이 익숙한 사장님은 원래 농기계 대리점을 운영했다는데요.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맞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남편 나이가 30살, 내가 28살 때 우리 남편이 눈을 잃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기계장사, 우리가 했던 원래의 기계장사를 할 수가 없죠. 눈이 안 보이니까. 근데 누가 눈 기증하는 사람이 우리 남편 눈하고 맞는 거예요. 기증 받을 수 있는. 그래서 그 눈을 받게 됐어요. 그게 성공적으로 끝났는데 그 기간이 몇 년 걸려요. 완전 내 눈으로 되기까지. 그러면 가족이 있기 때문에 아들 하나 딸 하나인데 나는 무엇을 할까 하다가 이 소바장사를 시작하게 됐어요. 지금까지 31년째 하고 있네요. 소바장사를. 메밀 음식 좋아하세요, 셰프님? 저는 뭐 안 좋아하는 거 별로 없지만 메밀국수는 진짜 좋아요. 제 몸하고 잘 맞는 것 같아요. 좀 열이 많으신. 열이 있고 그러니까 이 메밀이 찬 성분이기 때문에 이 열을 좀 내려주고 혈압이라든가 이런 혈액순환이 굉장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메밀이 루틴 성분이 있어가지고 뜨거운 기운을 내려주기도 하고 또 식이섬유가 많잖아요. 그래서 변비 예방에 좋고 다이어트에 좋아서 저는 뭐 건강에도 좋아서도 먹지만 제가 좋아해요, 메밀 요리. 왠지 살이 좀 덜 찔 것 같고. 근데 이제 저는 메밀국수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실제로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메밀국수집을 했었는데 망했어요. 아, 그러셨어요. 너무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하다 보니까 망했어요. 아, 셰프님이 망하신 업종도 있어요? 네, 메밀국수를 좀 그 메밀 함유량을 좀 많이 했더니 이게 너무 앞서가셨구나. 이게 일반 사람들한테는 잘 안 맞았던 것 같아요. 메밀이 많이 들어있는 것이 마냥 좋은 것도 아니고 적정한 비율을 찾는 건 그렇게 힘든 일인가 봅니다. 밀가루를 넣지 않고도 탄력 있는 면, 거기에 달짝지근하고 진한 육수까지.
이곳 역시 무수한 시행착오를 거쳐 지금의 맛을 만들어낸 거죠. 무랑 파랑 넣고. 무랑 파랑 넣고. 무가 되게 또 메밀하고 잘 어우러지잖아요. 메밀이 좀 차가운 성질이니까. 그렇죠. 무는 조금 예, 따뜻하잖아요. 예, 예. 식초를 잘 활용하면 음식에 더 깊이 있고 진정한 맛을 느끼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래야 되나? 이 식초가 이 음식의 색깔을 확 변화시켜주는 네.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표정을 확 바꾸게 네. 하고 또 한 가지 음식을 먹는데 네. 여러 가지 음식을 먹는 두 것 가지 음식을 같은 먹는 것 같은. 느낌을 주기도 하고. 근데 식초가 이게 이제 산성이 면에 탄력을 주거든요, 이게. 탄력을 주기도 하고 네. 또 살균 때문에도 먹고 예, 대장균도 다 예, 죽이고. 예. 메밀 좋아하는 두 분, 이제 맛을 봐야죠. 야, 면 색깔 너무 이뻐요. 냄새가 되게 고소해요. 일본에 가면 하얀 소바가 나왔는데. 사라시나 소바죠. 사라시나 소바. 메밀의 그 가운데 부분만 네. 가지고 만든 하얀 소바를 사라시나 소바라고 그렇죠, 하잖아요. 그렇죠. 일본은 메밀 음식이 되게 발달돼 있잖아요. 네. 많이 쓰잖아요. 메밀로 김밥도 만들고 메밀로 크레페 같은 것도 만들고 네. 주 요리 말고도 디저트에도 많이 메밀을 활용하더라고요. 메밀가루 100%로 만든 국수. 사장님이 직접 만들어주셨습니다. 메밀은 가루로 만들고 나면 글루텐 함량이 급격히 줄어 메밀만으로 면 만드는 건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데요. 두 셰프도 호기심 어린 눈으로 지켜본 100% 메밀면. 과연 그 맛이 어떨까요? 이게 지금 40%짜리잖아요. 그죠? 이거 100%. 100%짜리. 이건 더 툭 끊어줘. 네. 일본에서는 100%짜리를 먹어봤는데 한국에서 이 100%짜리 소바를 먹을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근데 이 면 자체만 먹어도 이 메밀 향이라든가 이걸 톡톡 끊어지면서 그래도 메밀 향이 확 올라오죠. 메밀 향도 올라오면서 그 탄력도 있어요. 지금 방금 뽑았기 때문에. 메밀 향을 제대로 느끼려면 요 메밀전을 맛봐야 합니다. 메밀 함량이 무려 90%. 거기에 다진 파만 넣어 그야말로 단순하고 소박한 전이죠. 와. 진짜 너무 고소하다. 현기증 날라가. 진짜. 메밀이 90% 이상이 들어갔대요, 여기에. 이미 좀 배가 차셨을 것 같은데. 네. 근데 이게 또 두꺼운 저는 싫거든요. 이런 얇은 전. 셰프님 얼굴처럼 두꺼운 거 싫다는 거죠? 근데 진짜 이 얇아가지고 이 겉에가 이쪽이 이제 바삭바삭해. 이쪽이. 그대로 한번 먹어보고 그대로 드신 거 같아요? 진짜 완전 순수한 메밀 맛. 저는 이제 쭈위에 찍어서. 굉장히 단순한 맛이에요. 단순하고 소박한 맛. 최소한의 재료만 들어갔는데 이 단순한 맛이 그리울 때가 있어요. 전을 우리가 90%를 넣어서 해보니까 70% 넣었을 때하고 50% 넣었을 때하고 맛이 틀려요. 근데 끈기가 없다고 해야 할까? 메밀을 다뤄보니까 끈기가 없어요. 메밀전 같은 걸 못하는 이유가 쥐집들 못해요. 끈기가 없어서 떨어져 나가버려요. 고추장 양념이 듬뿍 들어간 이 비빔 메밀은 그야말로 한국식이라고 할 수 있죠. 한국의 메밀국수와 일본의 소바가 만나 새로운 음식이 탄생하기도 합니다. 자기 지역마다의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소바라는 이름으로 또 이렇게 접목을 많이 시키더라고요. 의령 쪽 가면은 장터 국밥 형태인데 장조림을 찢어서 위에 올려놓고 이렇게 먹는 의령 소바 형태가 있고, 군산은 참 독특해요 또. 그러면 여기에다가 쯔유도 맛있지만은 여기에 식초를 타먹는 군산의만의 이 독특한 소바 형태가 있고, 지역마다 음식에
그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도 이런 변화가 되는 거 보면 참 그 음식이라는 것은 참 독특한 것 같아요. 30년이면 한 대를 건너는 세월이니 이곳도 이미 다음 세대로 접어들었습니다. 독특한 군산 소바의 맛은 이제 어떻게 변화할까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소바를 참 좋아하는 미식가들이 우리가 나이가 먹는 걸 굉장히 나이 먹는 걸 아쉬워해요. 대대로 이어받아야 겠다. 왜 일본 가면 3대, 4대, 5대 이렇게 대대로 이렇게 이어받잖아요. 저도 그런 비전을 꿈꾸고 있거든요. 몸에도 마음에도 땀이 송글송글 맺히는 날에는 매미를 찾아 나설 일입니다. 이 순박하고 단순한 맛이 지친 우리를 위로할 테니까요. 국내에서 유일하게 소바에 식초를 뿌려 먹는 집 되게 인상적인데요. 저는 이렇게 사장님이 개성 넘치고 독창적으로 그 자기 길을 오롯이 가시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시대의 흐름과 음식의 트렌드도 계속 바뀌는데 너무 획일적으로 이렇게 묶는 것보다는 그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또 변화하는 것도 또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얼마나 빨리 바뀌는데. 예, 그리고 또 소바집을 내고 메밀국수집을 내시는 그러한 꿈을 가지신 분들은 이 집은 정말 꼭 한번 추천하고 싶습니다. 와서 맛을 한번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사장님 그 포스 봤어요? 와, 일본의 그 소바집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포스를 봤어요. 포스가 있으시더라고요. 더위에 흠씬 두드려 맞는 여름, 더위 탈출을 꿈꾼다면 밥상 위를 주목하세요. 속 시원하게 더위 탈출하세요. 가성비는 물론 가심비까지 채워줄 더위 저격 메뉴들 지금 공개합니다. 뽀글이 가라사대, 태양은 일단 피하고 보는 것이 상책. 더위 잡는 시원한 음식 하나면 체감온도 자동으로 하락합니다. 아, 시원하다. 아, 아니 뭐가 그렇게 시원하세요? 물에요, 물에. 물에? 무슨 물인가요? 꼬막물에요. 꼬막물에? 꼬막물회 등판! 야들야들한 꼬막과 아삭한 무채 환상조화, 매콤하고 고소한 비법 뉴스 더해 완성하는 여름 별미! 시원함이 꼴깍꼴깍 푸짐한 꼬막이 듬뿍! 긴 말 필요 있나요? 일단 잡숴봐. 도저히 못 참겠습니다. 사장님, 저도 꼬막물에 하나요. 나도 하나. 꼬막물에 들어와. 우와, 시원한 꼬막물에. 아니 그런데 요 꼬막 무침은 제가 안 시켰거든요. 아니에요, 그냥 맛있게 드시면 됩니다. 아, 방송 촬영 왔다고 저만 특별히 이렇게 다 주시는군요. 아니에요, 저희 집은 정식을 시키시면 꼬막물회랑 꼬막무침이랑 같이 비벼서 드시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와, 꼬막물에 꼬막무침 비빔밥까지. 우와, 이거 5+1, 5+2 받는 느낌인데요.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꼬막 무침 비빔밥에 물회가 덤으로 해저론이고선 찬성이요 찬성. 참기름 살살 두른 뽀얀 밥 위에 꼬막 무침 듬뿍 올려 쓱쓱 비빔밥으로 야무지게 즐긴 뒤엔 촉촉하게 꼬막 물회로 마무리. 참으로 든든한 조합이로세. 여러분, 가격도 착하고 푸짐한 양에 가심비까지 시원하게 내려갑니다. 최고! 어패류 중에서도 유난히 다루기 까다롭다는 꼬막. 그만큼 밥상 위에 오르기까지 많은 정성을 들인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속 있게 한상 차림으로 즐긴다니 가성비 아니 가심비 맛집이 바로 여기 아닙니까?
속 시원하게 1+1으로 꼬막 비빔과 물회를 같이 즐겨보세요. 더위 잡는 두 번째 메뉴가 기다리는 곳, 장터의 여름을 책임지고 있다는 숨은 맛집. 사장님, 여기가 지보 면 소재지 맞죠? 예, 지보 면입니다. 아니, 여기 지보 면 소재지에서 아주 시원하고 맛있는 면이 있다고요? 네, 검은 콩국수 면이 있습니다. 오, 콩국수. 진짜 시골표 맛은 꽁꽁 숨어있기 마련. 이래봬도 현지인이 인증하는 콩국수 맛집이란 말씀. 지역에서 난 재료만을 고집하는 만큼 경북 예천표 검은 콩만을 사용한다는 것이 비법 아닌 비법이랄까요? 주문과 동시에 진한 콩물을 아낌없이 콸콸콸 시골의 심 팍팍 불어 넣어주고 오이 고명으로 마무리. 고소함이 진동하는 검은 콩국수 완성. 아유, 덥다 더워. 아, 시원한 콩국수 도대체 언제 나오는 거야? 사장님! 예, 검은 콩국수 나왔습니다. 우와, 드디어 만났습니다. 검은 콩국수. 아, 이게 그렇게 국물이 시원하고 고소합니다. 그래요? 네. 그럼 빨리 드셔보세요. 맛 좀 보겠습니다. 네. 면 요리는 역시 면치기가 제맛. 영양 만점 검은 콩국수. 호로록 호로록 호로록. 면발 쫄깃쫄깃하고요. 국물이 콩국물이 검은 콩국물이 구수합니다. 예술. 그냥 면발 쫄깃, 국물 구수하고 정말 구수하고 담백한 맛이에요. 뭐 첨가되지 않은 정말 있는 그대로의 주인공이야 그런 맛. 정말 맛있어요. 예, 음식점에는 재료가 최고예요. 재료가 최고인데 이 검은 콩국수에서 속청이라는 건 그 바깥에는 까맣고 속은 새파랗거든요. 우리는 그 속청을 씁니다. 검은 콩 중에서도 제일 좋다는 바로 그 속청. 예. 그래서 이런 맛이 나는군요. 목젖을 얇게 탁 치는 콩국수의 이 시원함. 콩국수 좋아해요. 맛있고 건강에도 좋고 노화방기 되잖아요. 이야, 맛있어요? 예, 맛이 끝내줍니다. 아니, 여름에는 입맛이 없다고 들었는데 정말 잘 드시네요. 예, 쫄깃쫄깃하고 아주 국물이 끝내줍니다. 면발은 쫄깃쫄깃하고 국물은 시원하고. 검은 콩 서리태는 속이 초록빛을 띈다고 해서 흔히 속청이라고 부르는데요. 일반 콩보다 더 고소한 맛을 내는 것이 특징입니다. 콩국수 한 그릇으로 더위 탈출! 놓칠 수 없겠죠? 여름철 입맛 없을 때, 더위에 지쳤을 때 시원한 검은 콩국수 드시고 입맛 찾으세요. 사람은 응당, 식사배와 간식배가 따로 있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시죠? 마지막 메뉴는 바로바로 맛있는 빵 냄새 가득한데, 아니 여기 에어컨 바람보다 더 시원한 맛있는 시원함이 있다고요? 팥빙수요. 팥빙수? 아니 팥빙수가 얼마나 맛있길래 다들 여기 가서 팥빙수 맛보라고 그래요? 저들이 팥빙수 한 지 23년째예요. 그런데 예전 팥을 직접 삶기 때문에 고객들이 다 좋아하세요. 이것이 진정한 팥빙수 장인의 손맛 아닙니까? 국산판 100%가 아니면 말을 말어요. 무언근하게 끓인 팥 고명이 이곳 카페의 키 포인트. 우유 얼음 겹겹이 올려주고 그 위에 통팥을 듬뿍, 찹쌀떡에 과일 통조림까지 더하면 추억 돋는 옛날 팥빙수 대령이요. 옛날 팥빙수입니다. 가격도 저렴한데 정말 푸짐하네요. 맛은 또 어떨지 궁금하죠? 여러분, 옛날 팥빙수는 먹는 방법 있잖아요. 다 섞어서 먹는 거. 그게 제일 맛있죠? 그럼 오우, 이야. 그 옛날 감성 그대로 한 입 맛보면 시원해. 옛날 팥빙수 정말 어릴 적 먹었던 딱 그 맛입니다. 진짜 가격에 푸짐한 양, 가성비뿐만 아니라 가슴을 만족하는 가심비까지 만족. 이게 또 무엇보다 직접
삶아서 만든 우리 팥으로 만들어서인지 국산 팥이라서 그런지 더 고소하고 구수한 맛이에요. 팥빙수가 그렇게 많이 달지 않으면서 시원하고 구수하고 적당히 달달한 맛. 딱 옛날 팥빙수. 뽀글이 취향까지 저격. 그 맛이에요, 그 맛. 아우, 이 시려. 어릴 적 동네 빵집에서 먹었던 바로 그 옛날 팥빙수 맛이죠. 이 맛 찾아서 지금도 많이들 찾아오신다고요. 예, 옛날 맛이라고 많이들 찾아오세요. 안동, 도청, 영주, 점촌 이쪽에서 많이 오세요. 그런데 갈 때 포장도 많이 해가지고 가시고요. 앞으로도 이 옛날 팥빙수 이 맛 그대로 계속해서 만들어 주실 거죠? 예, 힘 닿는 데까지 해야죠. 멀리서도 저들 팥빙수 드신다고 일부러 찾아오시는데 보답해 드려야죠. 그래서 제가 뭐 나이 들어도 힘 닿는 데까지 해볼 생각입니다. 가심비는 덤, 새록새록 추억 돋는 팥빙수 한 그릇, 자매품, 추억의 빵도 잊지 마세요. 더위 밥상 앞에 앉기만 해도 피할 수 있습니다. 시원함에 시원함을 더한 여름 가심비 메뉴들로 1일 1 더위 탈출 해보자고요. 속 시원하게 1+1으로 꼬막 비빔과 물회를 구수하고 시원한 콩국수 추억의 옛날 팥빙수까지 올여름도 속 시원하게 보내세요.